어, 환경응급의학에 대해서 설명드릴 강북삼성병원 응급학과 한상국입니다. 학습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 손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온도, 압력, 그 다음에 라디에이션, 뭐, 익수, 스네이크 바이트 등등의 바이트 운드 등등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히트 디스오더, 하이포더미아, 하이 얼티튜드 인저리, 다이빙 인저리, 스네이크 바이트 이 정도를 추려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응급 손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 손상, 압력 손상, 기타 이렇게 봤을 때 열사병, 저체온증, 고산병, 잠수병, 그 다음에 독사 손상 이 정도를 강의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사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케이스를 하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세 남자가 아주 덥고 습한 날에 2003년 7월 덥고 습한 날에 하이킹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힘들게 이제 그 여행 끝부분에 갑자기 디즈니스를 호소하면서 아주 무기력한 상태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ER 도착 당시 제너럴라이즈드 에필lep틱 시저를 보였습니다. GCS는 E1, V1, M4 호흡 부전이 보였고 카디오바스큘러 페일리어 BP가 60에 20, 하트레이트가 166회. 이렇게 환자가 도착했을 때 간단한 병력과 이제 어, 이 당시 환자가 체온이 높았는데요. 체온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 DDX를 하게 되겠죠. DDX를 하기 전에 환자 상태가 워낙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BCD 서베이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엔도트라케얼 인투베이션과 벤틸레이터 어플라이를 하였고, 그 다음 서큘레이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테코라민, 노르에필을 스타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DDX를 하게 됩니다. 열이 고열에 시달리는 질환, 병력을 청취하게 되겠죠. 고열이 나타났을 때 그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를 해야 될 거는 알코올 위드드로올 신드롬, 뉴로렙틱 말리거넌트 신드롬, 말리거넌트 하이퍼더미아, 안티콜리너직 톡시티, 살리실레이트 톡시티, PCP, 코케인, 암페타민, 테타노스, sepsis, 엔세팔라이티스, 메닝자이티스, 브레인 업세스, 말라리아, 타이포이드 피버, 스테이투스 에필lep티쿠스, 세레브랄 헤모리지, DKA, 사이로이드 스톰 등등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병력을 이렇게 뒤져보면요, 바디매스 인덱스 BMI는 24로 정상이었고, 뭐 심각한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었고요. CT 스캔은 안조를 같이 해서 시행했지만 패솔로지가 보이지 않았고, 어, CNS 인펙션을 의심할 만한 것도 배제되었고요. 룸바 펑처를 시행했는데 특별한 게 없었고요. 랩을 시행했고 랩파인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ST-ALT가 312에 244, 감마 GT가 94, PT는 60%, BUN 크레아틴은 30에 2.6, CK 마이글로빈은 엘리베이티드 된 소견, 그리고 바디 템퍼러처는 40.8도. 병력과 다른 검사를 참고했을 때 이 환자의 진단은 익서셔널 히스트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익서셔널 히스트록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처음 20시간 치료 동안에 컨벤셔널 템퍼런처 컨트롤 플러스 하이도즈 엔세이드, 아스피린 1000ml, IV, AAP, 패치진 100ml, 익스터널 쿨링 디바이스, 쿨링 블랭켓을 이용한 컨벤셔널 템퍼러처 컨트롤을 한 거죠. 이 두 가지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요 장비, 신시내티 서브제로 블랭켓트롤 2 요거하고 요런 장비, 베어 헝거 서라피라고 해서 그 익스터널 쿨링을 시키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디 템퍼러처, 코어 바디 템퍼러처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 컨디션이 점점점 나빠지고 그 다음에 컨벤셔널 템퍼러처 컨트롤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그레시브 트리트먼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쿨가드 3000이라는 인트라바스쿨라 쿨링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장비죠. C라인처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안에서 쿨링을 하게 됩니다. 이 라인 통해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쿨러가 돌아가죠. 그래서 인터널 쿨링을 시행하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치료가 됐고요. 그래서 환자는 호전됐습니다. 히스트록을 열성 질환에서 아주 가장 위험하고 대표적인 질환이 히스트록을 살펴보시면 그 서머 레귤레이션의 토탈 브레이크다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형적으로 예전에 얘기했던 심텀 트라이어드는 40.5도 이상, CNS 디스펑션, 안하이드로시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안하이드로시스는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심텀 트라이드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단할 때 이제 심텀 트라이어드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 다섯 가지를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열에 노출이 됐냐? 그게 엔도제너스든 엑소제너스든 열에 노출된 병력을 찾고요. 그다음에 CNS 디스펑션이 있냐? 코마, 시저, 델리움. 그러니까 약간 환자의 멘탈이 떨어지거나 시저를 하거나 의식이 완전히 쳐서 코마거나 열이 심하게 나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열에 노출돼 있고 CNS 디스펑션이 있고 바디 템퍼러처는 40.5도 일반적으로 40.5도 이상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낮을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라이 핫스킨 이게 보통 안하이드로시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스웨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파틱 엔자임 그러니까 AST, ALT가 상승되어 있는 소견을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정도 병력이 의심이 되면 어, 의심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뭐 CNS 인펙션이나 CNS 패솔로지가 어느 정도 배제가 되고 랩상으로 다른 원인이 어느 정도 배제가 되면 히스트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스트록은 발생하는 원인이 크게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보는데요. 익서셔널 히스트록, 클래시컬 히스트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익서셔널 히스트록은 젊은 남자가 운동하고 발생은 스포라딕하게 발생하면서 그 다음에 랍도가 생기고 ARF가 생기고 뭐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군대에서 발생하는 히스트록은 대부분 요 익서셔널 히스트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훈련 중에 갑자기 열이 나면서 쓰러졌다, 의식이 없다, 요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클래시컬 히스트록은 보통 이제 아주 고온인 환경이 며칠 동안 지속될 때 집에 혼자 있는 노인들이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패턴을 얘기합니다. 보통 힛 웨이브라고 하죠. 힛 웨이브가 생겼을 때 그런 그 기후 환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디스포징 팩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이가 많고 세던터리 그리고 안하이드로시스 그 다음에 BST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CK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올리브리아, 마일드 애시도시스, 노모칼세미아, 랩이 안 깨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잘 생기는 게 클래시컬 히스트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히스트록의 치료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디어트 쿨링, 어그레시브 서포트, 오간 시스템 펑션 요거를 해주면 됩니다. 서포티브 케어죠. 쿨링하고 서포티브 케어한다. 이게 치료 근본이 되겠습니다. 프리하스피탈 레벨에서는 더운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리서시테이션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글루코스를 체크하고요. 다른 원인을 배제해야죠. 쿨링을 스타트합니다. 옷을 제거하고 다음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뭐 스프레이 워터, 에어플로 또는 웹 타월 또는 플레이스 아이스팩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쿨링을 스타트합니다. 하이퍼텐션이 있다면 IV 볼루스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쿨링 모달리티가 어떤 걸 선호하느냐? 프리퍼드 하는 선호하는 방법은 바로 이버퍼레이티브 쿨링
선풍기죠, 선풍기. 이렇게 강한 바람으로 쿨링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선호되는 방법이고요. 그 외의 방법들을 뭐 아이스팩, 쿨링 블랭킷, 뭐 페리토니얼 라베이지, 렉탈 라베이지, 가스트릭 라베이지, 카디오펄머너리 바이패스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베포레이티브 쿨링이 왜 좋냐? 증발열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나가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군의관 하셨던 선생님들 얘기로는 이제 저는 군의관을 경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도병원에 오는 열사병 환자들이 보통 헬기 이송했을 때 어느 정도 쿨링이 돼서 온다고 합니다. 헬기의 강한 바람에 의해서 대기 중에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더 빠른 쿨링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까 케이스에서 나온 그 인트라바스큘라 쿨링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주 프리퍼드 된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버링이나 아지테이션이 있을 때뭐 크로로프로마진이나 벤조다이제핀을 사용한다. 쿨링 메소드에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스워터 이멀전도 쓸 수 있지만 이게 선호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서스테이션은 어떻게 하냐? 하이폭세미아는 에어웨이 컨트롤 어시스트 벤틸레이션. 아까 처음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바이탈이 흔들리니까 시작을 했죠. 그 다음 펄모널 이데마가 생겼다. CVV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하이포텐션이 있으면 뭐 IV 볼루스를 주고 뭐 카테콜라민을 사용하는 거죠. 유린 아웃풋을 모니터하고 코아굴로패시가 있을 때 FFP나 PLT를 쓴다. 알파 아드레너직 에이전트는 보통 권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카디악 아웃풋을 향상시키는 거 없이 바스 콘트랙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큐타니어스 힛 익스체인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닥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트로핀이나 안티콜린직 드러그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안티파이레틱스는 인디케이션 되지 않고 메이비 함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스폰지 베스는 알코올이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5, 6, 7, 8에 해당되는 방법은 그닥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까 케이스 리포트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카테코라민을 쓰거나 노레피네프린을 사용했거나 안티파이렉트를 쓰는 방법들. 근데 이게 2003년도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썼던 컨벤셔널 방법들입니다. 컨벤셔널 메소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썼지만 치료의 요점은 익스트 쿨링이다. 쿨링을 어떻게든 빨리 하고 그 나머지 서포티브 케어인데 가능한 5, 6, 7, 8번을 피하는 게 좋겠다. 자, 쿨링 테크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 읽어보시면 여기 이런 데서 시험 문제 내기는 좋겠죠. 자,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습니다. 하이포텐션이 생겼어요. 그러면 킬로그램당 20cc 플루이드 볼루스를 주고요. 바디 쿨링 계속하고 CVP가 이렇게 유지가 12에서 13대 하이포텐션이 유지가 되면 바소액티브 카테코라민, 도파민이나 도부타민 쪽이 노르에피네프린보다 더 선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치료의 원칙에 합당한 거겠죠. 자, 힛 이머전시에서 그 히스트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템퍼러처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바디 히트는 메타볼리즘 플러스 컨덕션, 라디에이션, 컨벡션, 마이너스 이베포레이션. 이베포레이션은 열을 발산하는 메커니즘만 가지고 있습니다. 온리. 이런 것도 특징적이니까 기억을 하셔야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어,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죠. 라디에이션은 히트 로스나 히트 게인의 뭐 60%를 차지한다. 컨벡션은 히트 로스의 15%.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빠르냐, 바람 윈드 스피드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컨덕션은 전도죠. 히트 로스의 3% 정도 되고요. 공기에서보다 물에서 훨씬 25배 더 컨덕티비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베포레이션이 30% 정도 차지하고요. 인센서블 웻 익스체인지, 온리 히트 로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헬기가 이렇게 강한 바람을 쏘면
열이 땀이 나면서 이렇게 증발되고 증발열에 의해서 열이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피지올로직 리스판스입니다. 네 개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블러드 베슬의 딜라테이션, 특히 피부에서, 그리고 스웨트 프로덕션을 증가시키죠. 땀을 많이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히트 프로덕션을 감소시키고 행동학적으로 히트 컨트롤 하는 겁니다. 비헤이버럴 히트 컨트롤. 이게 네 가지 메커니즘이 됩니다. 생리학적으로는 사실 땀을 배출해서 블러드 베슬을 딜라테이션해서 땀을 배출시키고 히트 프로덕션을 낮추는 게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겠죠. 자, 코어 바디 템퍼러처가 증가하면 엔테리어 하이포살라무스를 자극하고 ANS를 다시 자극하게 됩니다. 그게 그럼 바소모토톤이 떨어지고 블러드 플로우가 스킨으로 증가하고 큐타니어스 블러드 플로우가 0.2에서 0.5에서 7에서 8리터까지 증가하는 메커니즘을 보입니다. 그리고 파라시mpa틱 톤이 증가돼서 스웨팅이 증가하게 되겠죠. 0.5리터 미만에서 하루에 10에서 15리터까지 스웨팅이 증가하게 됩니다. 땀 1리터가 보통 시간당 600kcal의 열을 발산하는 메커니즘을 보입니다. 1도씨 증가할 때마다 카디악 아웃풋은 약 3리터 정도 증가하는 소견을 보입니다. 자, 순화라는 게 있습니다. 어클로마티제이션. 보통 이 순화라는 거는 고온 환경에서 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순화가 되는 과정은 7일에서 수주, 그리고 순화된 몸의 상태가 더 없어지는 거는 1에서 2주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열에 노출이 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더운 환경에서 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계속 뭐 노동을 용광로 같은 데 앞에서 계속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자극을 받으면 이런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순화 과정 동안에 더 낮은 온도에서 땀이 배출되기 시작하고요. 그 땀이 배출되는 속도가 증가하고 NaCl 컨저베이션을 더 잘 하게 되고 알데스테론 분비가 증가돼서 그래서 페리페럴 블러드 플로우를 더 확대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순화가 됩니다. 그 순화의 결과는 하트레이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낮은 코어 템퍼러처에서 블러드 베슬이 딜라테이션 됩니다. 큐타니우스 블러드 베슬이 플라즈마 볼륨이 증가하고 엑서사이즈 톨러런스 타임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열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14일 동안 하루에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노출을 하면 순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프리디스포종 팩터인데요. 아까 이제 클래시컬 히스트록에서 발생하는 그런 방법인데 자동차를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열에 노출이 됐어요. 열에 노출이 됐는데 서머스탯 자동차에 있는 서머스탯 말펑션 하이포살라믹 헤모리지가 있다. 이러면 더 쉽게 노출이 되는 거죠. 펌프 말펑션이 있다. 뭐 심장 질환이 있다. 카디악 디지즈, 베타 아드레 블러킹 에이전트, 베타 블로커를 먹고 있다. 이러면 이제 더 노출이 이 스트로크나 힛 이머전시에 더 잘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힛 프로덕션이 증가돼 있다. 엑서사이즈.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하는 익서셔널 힛 스트로크는 이런 패턴에서 생기는 거죠. 약물 중에서 심파소미메틱, 열이 나고 있거나 데릴리움, 사이로디스톰, 말리거넌트 하이포더미아, 뉴롤레틱 말리거넌트 신드롬, 시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열이 더 생산이 많이 되죠. 이런 상황이 같이 덧붙여지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라디에이터 말펑션, 열 발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콜리노직을 쓰고 있거나 스킨 디지즈가 있거나 옷을 오클루시브 클로징 이렇게 막힌 옷을 입고 있거나 꽉. 그다음 로어 쿨런트 레벨, 뭐 디하이드레이션이 돼 있다. 이러면 더 노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데미지드 컨덕팅 시스템, 뭐 아테로스클레로시스나 다이아베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열성 질환에 잘 노출이 됩니다. 다음은 약간 중복되는 설명이긴 한데 간단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서 템퍼러처 레귤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널 히트 프로덕션을 증가시키는 상황, 피지컬 액티비티, 운동이거나 스켈레털 머슬 컨트랙션이 증가되는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이죠. 나머지 설명 안 하는 거는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브랄 릴리스가 있다.
어, 지금 열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열에 노출되면 더 쉽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마콜로직 에이전트, 뭐 암페타민, 코카인이나 LSD, PCP 이런 것들은 이제 머슬 액티비티를 증가시키거나 메타볼릭 스테이트를 메타볼리즘을 증가시켜서 열을 더 인터널 히트 프로덕션을 증가시키는 상황이 되겠죠. 앞선 설명하고 연관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히트 게인이 증가되는 상황, 하이 앰비언트 템퍼러처, 고온 다습이죠. 하이 휴미디티, 고온 다습이 이런 상황을 잘 유발합니다. 어, 요거는 이제 흔히 잘 알려져 있는 건데, 그 쇼핑몰 같은 데서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단순하게 보내기만 하더라도 힛 인저리의 리스크가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크래시칼 히스트로크가 생기는 상황이 힛 웨이브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 고위험 환자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힛 인저리의 리스크가 확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힛 인저리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은 그 건구습구 온도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에 의해서 WBGT를 측정을 하고요. 그 WBGT에 따라서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 기준, 뭐 노동부에서 작업을 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도 WBGT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내셔널 웨더 서비스 히트 인덱스 차트인데요. 고온 다습, 이제 화씨 온도로 돼 있죠. 휴미디티는 이제 100%까지 돼 있고요. 화씨 온도가 뭐 섭씨 이제 32도 정도에도 100%로 다습한 상황이면 훨씬 요 상황이 더 위험해지는 거죠. 습도가 높으면 더 낮은 온도에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열을 발산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황, 디하이드레이션이 심할 때, 그 디하이드레이션 때문에 바디 웨이트가 1% 감소할 때마다 바디 템퍼러처는 0.1에서 0.3도 증가하는, 더 증가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발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아나 영아에서 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오비스 피플 마찬가지로 어, 이힛 익스체인지를 더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 요소가 되게 됩니다. 힛 인저리 모델입니다. 모델. 히스트로크 왜 생기냐? 하이퍼더미아에서 트리거가 딱 되면 세컨더리 엔도톡세미아가 생기고 시스테믹 인플라메터리 리스판스가 생기면서 코아글로패시, 그다음 멀티 오간 페일리어로 진행하는 게 히스트로크의 그 기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힛 이그조스턴이나 히스트로크는 이제 연결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더 지나서 CNS 디스펑션이 생기면 히스트로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브 레귤레이터리 리스판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메오스테시스가 깨져서 그 익세시브 히트가 생기게 되면 이 자체가 셀의 다이렉트리 톡식한 메커니즘을 보이고 어큐트 페이트 리액션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나 베스큘라 엔도셀륨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어, 셀룰라 템퍼러처가 더 이렇게 증가가 되면 결국은 프로테인이 디내추레이션이 되고 그다음 셀룰라 프로세스에 인터럽션이 생기고 셀 데스가 됩니다. 그래서 41.6도가 넘어가면 수시간 안에 셀룰라 인저리가 생기고 49도가 넘어가면 이미디어트 셀 데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베스큘라 엔도셀륨의 데미지가 생기면 퍼미어빌리티가 증가되고 결국은 코아굴레이션 캐스케이드가 액티베이션 되고 DIC로 진행하는 이런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클래식 킷 인저리와 그 다음에 컴파일먼트 하이퍼파이렉시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 고온에 노출되고 피지컬 익서션이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 천천히 발생하고 힛 웨이브가 있을 때
그리고 볼륨이나 일렉트로라이트 앱노멀리티는 보통 있다. 하이 리스크 파퓰레이션은 나이가 많고 노인이고 혼자 살고 소셜 서포트가 안 되고 에어 컨디셔닝이 안 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콜로지컬, 피지올로직, 뭐 파마콜로직 임페어먼트가 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런 다이아베트, 레이노 디지즈, 뭐 안티콜리너직이나 다이우레틱스, 안티사이코틱스, 코카인 같은 약을 사용하는 젊은 사람들도 어, 하이 리스크 파퓰레이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컨파인먼트 하이퍼파이렉시아는 한정된 공간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차 안에 남겨져 있는 아이들, 아니면 이렇게 꽉 막힌 공간에서 열이 노출된 일하는 그 작업자들, 그리고 밀항자들, 스토어웨이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을 때 이 고온에 노출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딱 정해서 컨파인먼트 하이퍼파이렉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익서셔널 하이퍼파이렉시아의 뭐 스페셜 카테고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벤틸레이션이 안 되는 차, 넌 벤틸레이티드 비클, 이런 데서는 한 10분 이내에 54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차에서 잠가 놓고 잠깐 있다 뭐 장을 보고 올게 뭐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되는 겁니다. 익서셔널 힛 인저리는 보통 이제 어, 젊은 육상 선수나 아니면 군인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상황이고, 디하이드레이션 돼 있고 뭐 좀 동반된 질환이 있거나 오비시티나 뭐 옷을 두껍게 입었고 잘못 입었거나 꽉 끼게 입었거나 뭐 푸어 카디오바스큘라 피니스가 있는 상황, 이런 사람, 이런 리스크 팩터 있는 조건에서 어, 힛 게인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피지컬 익서사이즈가 더 심하다. 계속 디하이드레이션이 되고 하이퍼파이렉시아가 생기는, 그래서 카디오바스큘러 메타볼릭 페일리어가 생기는, 이런 게 익서셔널 힛 인저리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힛 이머전시의 다른 질환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힛 이데마는 어, 더운 환경에 노출돼서 며칠 안에 이렇게 뭐 발목이 붓고 발이 붓고 손이 붓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셀프 리미티드로 좋아지고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고 다음 사진과 같이 이렇게 붓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잘 생기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바로 좋아지는 그런 패턴을 봅니다. 프리클리 히트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땀띠입니다. 프로라이틱, 마큐로파퓰라, 에리스마토스 래쉬. 그러니까 뭐 옷을 입은 그 옷 밑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스웨트 글랜드 덕트, 여기에 어큐트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땀구멍이 막히면서 생기는 어큐트 인플라메이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티히스타민, 그리고 옷을 루즈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땀이 나는 상황을 피하는, 이런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칼라민 노션이나 토피컬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어, 라이트 크림 안에 뭐 클로렉시딘이나 살리식 애시드, 클리닝 로션, 이런 것들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땀띠 치료는 뭐 피부과에서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힛 클램프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페인풀 인발로먼터리 스파스모딕 컨트랙션, 쥐나는 거죠. 이렇게 운동하다가 쥐 세게, 보통 캐프 머슬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보통 이 NaCl이 적절히 보충이 안 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생기는, 그러니까 패소제네시스를 렐러티브 디피션시 오브 소듐 포타슘 마그네슘, 머슬 레벨에서 이런 어, 소듐 포타슘 마그네슘의 렐러티브 디피션시, 플루이드 디피션시가 메커니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전해질 불균형이 그렇게 흔하게 보이진 않지만 시비어 케이스에서는 하이퍼나트레미아, 하이퍼클로레미아까지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랍도마이올라이시스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어, 이런 게 생기면 시원한 환경에서 쉬고 플루이드 솔트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히스트레스, 힛 이그조스천이죠. 요 단계는 이제 계속 이렇게 어, 히스트로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 연결선상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솔트 디플리션, 워터 디플리션 요거에 의해서 열성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근데 CNS 디스펑션이 없고 고온에 노출돼서 넌 스페시픽 심텀을 가지고 있는 경우 헤데이크, 노지아, 보미팅, 말레이즈, 디지니스, 머슬 클램프가 있거나 없거나 있을 수도 있고요. 랍도마이로시스도 뭐 드물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 심텀이 넌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다른 그 체온이 올라가는 질환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헤모 컨센트레이션을 보이고요. 템퍼러처는 보통 높은데 40도를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멘탈 펑션은 인텍트하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문제가 있으면 CNS 디스펑션이 있으면 히스트록의 범주에 들어가죠. 뜨거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볼륨과 일렉트로라이트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준다. 자, 만약에 열로부터 제거하고 이런 치료를 플루이드 리플레이스먼트를 30분 동안 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그레시브하게 쿨링 해주는 게 39도 밑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히트 클램프, 히트 스트레스, 히트 스트로크 이게 연결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